네, 지금까지 유병헌 씨에 대한 이 얘기 중에 확인된 건 DNA와 지문 검사로 확인된 건 유병헌 씨가 죽었다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자살했는지, 타살당했는지, 아니면 고령의 나이에 자연사를 했는지 아직까지 무엇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간에 여러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법의학 전문가, 수사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정빈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명예교수, 염건웅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은 네. 80% 이상 이 사체가 부패한 상태였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의 DNA 검사, 한 번은 이 골반뼈, 또 하나는 어제 근육에 대한 두 번의 DNA 검사 결과 맞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문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숨진 사람은 유병헌 씨가 확인이 됐는데 네. 어떻게 숨졌냐에 대한 이 부분이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더 조사해야 될까요? 조사한 게 그 부패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거기서 찾아낼 게 별로 없습니다. 웬만한 소견들이 예. 부패로 다 없어지거든요. 예. 예를 든다면은 목을 졸랐다 할 때 목에 손자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 출혈이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손자국이나 또는 출혈 같은 거는 부패하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예. 부패가 출혈이 있었는지 손자국이 있었는지 모른다고요. 이와 같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얻어낼 게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한다면은 예. 시체 갖고 한다면은 독극물 검사를 해서 네. 이게 있다면은 어떤 독이다. 그렇다고 그게 스스로 먹었는지 남이 먹였는지 여기까지는 모르고 네네. 있다는 있다 없다를 알 거고 예. 네. 그 외에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뼈는 그대로 있으니까 네네. 뼈가 어디가 부러졌다 또는 어디가 칼로 스친 것 같다 이러면은 그게 왜 부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게 어떻게 죽었는가 그거를 아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나올 만한 게 없을 거로 봅니다. 예.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사이는요, 이르면 내일 오후 또 네.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나온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엔 염 교수님께 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송치제 인근을 재수사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초동 수사 부분이 굉장히 잘못돼 있거든요. 이게 네. 사실 초동 수사만 똑바로 했으면 6월 12일에 이미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유병헌 씨가 사망한 거는 DNA 검사와 지문 검사에 의해서 확실하다고 밝혀졌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다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그런 부분을 조사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병헌 씨 사인에 대한 원인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추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타살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은 돈을 갖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졌다. 네. 그리고 안경도 없고 몇 가지 지금 좀 부족한 게 좀 많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수사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네. 돈가방이 없어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네. 보면서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죠. 네. 예. 안경 문제는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어디 떨어졌을 수도 있고 예. 네. 이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돈 문제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체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전문가시니까요. 네. 아니 죽은 지 한 18일, 물론 더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은 약 18일 후에 발견된 사체가 예. 80% 이상 심하게 부패가 된 가능성. 네. 그 부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될 수 있습니다. 왜 될 수 있느냐? 이번 봄이 딴 때보다 상당히 더웠습니다. 예. 덥고 그 다음에 남쪽이 좀 더 덥고 네네. 두 번째는 이분이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었어요. 예. 겨울옷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여기 있던 안에 있던 열이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두 번째 이제 썩으면서 열이 생기거든요. 예. 사실은 조금씩. 예. 두엄 썩는 거 시골에서 보면 그 예. 안에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썩으면서 열이 나오는데
그게 바깥으로 분출이 되면은 괜찮. 줄어들어요. 예. 근데 분출이 안 그런데 되니까. 분출이 안 되고 따뜻하게 파카에, 돼 있으니까 바깥 내복에. 그대로 쫙 바깥에 내복에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아마 옷 입은 것도 상당히 이 저기 부패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가 됐다는 거는 예. 뭐 뼈까지는 상처를 안 입었어도 예. 무슨 뭐 피부나 어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상처를 먼저 당했기 때문에 빨리 부패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하고는 이게 뭐 상처를 입어서 네. 거기에 균이 많이 들어갔다. 예. 이러면은 되는데 예. 이 사람이 상처 입어서 균이 들어갈 만한 그런 찬스가 뭐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없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목이랑 머리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해요. 경찰에서는 이동 과정에서 분리가 됐다고 하는데 부패가 심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목 지탱해 주는 거는 여기에 근육이 있고 네. 뼈 사이에 인대가 있는데 네, 네. 부패가 진행되면서 이런 게 다 녹아버립니다. 아하. 녹아버리니까 살짝만 움직여도 나가고 예. 그냥 부서지는 것처럼 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부패가 뭐 80% 타살이 아니더라도 이럴 수 아니더라도. 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수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세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크게는 뭐 자살, 타살, 자연사 가능성인데 네. 타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현금 20억이 일단 없어졌다는 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그 유병헌 씨 같은 경우에 항상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후의 순간에 조력자들이 없었죠. 네. 추정을 해보면 이제 최후에 같이 있었던 조력자는 양혜정 씨라고 이제 운전기사. 예, 운전기사인 양혜정 씨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조력자가 없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전에 이제 메모를 유병헌 씨가 썼던 게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 메모에 의하면 이제 언론기관에서 나를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있다. 그리고 또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불만이 많다. 네, 네.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구원파에게 좀 뭐 나는 좀 자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표명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메모를 이제 뭐 유언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억울한 심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 유서를 안 남겼다라는 그런 부분, 뭐 네. 그런 부분을 봐서도 또 그렇고 세 번째는 아까 그 20억의 돈의 출처입니다. 그 부분은 그 유병헌 씨가 이제 도주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도주자의 심정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제 날카로워집니다. 그렇죠. 예민해지고. 네. 그래서 네. 예전에 신차원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 그 심정이 굉장히 칼같이 날카로웠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유병헌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날카로운 심정으로 그 주변에 있던 그 따라다니는 조력자들에게 그런 걸 이제 표출했겠죠. 화도 막 뭐 내고. 화내고 막 짜증 내고 불안한 심정을 노출하면 그 조력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들은 충성을 다해서 유병헌을 따라다니려 했었는데 무시를 당한다. 그렇죠.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들도 이제 불안해지고 또 이제 막 그 조력자들이 같이 만약에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네네. 자기들도 처벌받을 게 뻔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20억의 돈 아니면 20억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돈에 사실 유병헌을 충성을 했던 이유 하나도 크게는 이제 돈이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유병헌에 대한 그런 뭐 종교 지도자의 충성심도 있겠지만 돈에 네. 대한 충성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이 돈의 눈이 네네. 어두워져서 뭐 혹시 살해를 했을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뭐 도망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 타살 가능성에서 좀 짚어봐야 될 게 조력자가 만약에 죽였다면 가정을 네. 해본다면은 뭐 외견상의 그 타살 가능성은 없다니까 독사를 했을지 아니면 방치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을지 네. 어느 쪽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지금 보십니까? 일단 사인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독극물 검사를 일단 처음 하거든요. 네네. 그 독극물 검사 결과하고 그 다음에 외부 충격에 의한 살해 흔적을 네.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를 네. 들어 뭐 지금 근데 이제 피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뭐 네. 멍든 자국, 뭐 찔린 자국 이런 거 아니면 뭐 뼈가 부러진 거 이런 걸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지금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독극물을 뭐 줬을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방법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한 예. 가지 또 더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어떤 겁니까? 구원파 신도 측에서
이거 유병원이 만약에 지금 없어지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의 공소권이 없어지거든요. 예. 네. 유병원을 형사처벌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파 신도들 자기들 이제 재산에 대해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유병원이 없어지면.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설인데 네, 추측이고 의혹인데 구원파 신도 측에서 뭐 사람을 시켜서 유병원을 뭐 살해했을 것이다 이런 뭐 그런 타살 가능성도 가능성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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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인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두 네. 번째입니다. 네, 도피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 자살설이네요. 네. 자살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자살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근거는 없지만은 네. 자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예. 네. 그다음에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신발이 가지런히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옛날 분들 돌아가실 때 보면 어떻게 하느냐. 집안에 빨래 같은 거 다 해놓고 다 치워놓고 돌아가시고 아, 그다음에 이 영화 같은 거에서 봐도 물로 뛰어내릴 때 보면 깨끗하게 벗어놓고 신발 들고 해놓고 이렇게 죽는다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본 거 하나는 이런 건이 있습니다. 목매달아 자살을 했는데 예. 네. 입에서 그 부패액이 나볼까봐 소금을 쫙 물고 죽었어요. 그만큼 자기 죽은 그 이후의 자신의 사후에 모습. 대해서 네네. 주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사람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발을 가지런히 놨다. 네네. 그거는 우리 자살 쪽이 예, 더 볼 수 있는 예, 것 중에 아닌가. 하나다. 그런 그리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나는요. 네. 이 수만 명의 신도를 거느렸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병원, 네. 우리는 다 황제도 피할 줄 알았어요. 본인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네. 유병원의 마지막 생활은 비료포대 위에다 놓고 거기서 육포 뜯었습니다. 네. 콩 먹다가 혹시 나중에 배고플까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네, 예. 그런 처참한, 물론 그게 그 유병원 씨 입장에서는 정말 처참한 상황을 본인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도 가능성을 좀 제기한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병원 씨가 73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활할 때그 황제처럼 생활을 했었죠. 조력자들이 항상 유기농 식품 갖다 주고 떠받들고 뭐 돈도 풍족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전에까지는 아마 그 5월 25일 송치제에서 그 검찰이 검거하려고 들어갔던 시점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황제 도피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이후 시점에서 그 양혜정 씨라고 운전기사 조력자와 헤어진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렇죠. 만약에 그 중간에 이제 그 어제 뭐 제보 전화 그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 5월 26일경에 그 뭐 유병원으로 추정된 사람을 봤다. 아하. 그 예, 밭에서 예. 네. 매실밭 쪽에서 봤다라는 그 제보 제보, 전화가 제보 있었죠. 전화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유병원 씨가 아마 5월 25일, 26일경에 양혜정 씨와 헤어진 이후에 조력자가 없이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조력자가 와가지고 자기 이제 도피 과정을 도와야 되는데 연결이 다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 자기도 할 수 없이 그 한 2.5km 떨어진 매실밭으로 가서 이제 숨어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 주변에 뭐 안경도 아까 없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뭐 돈도 현금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요. 휴대폰도 없었던 상황이고 가진 게 없고 뭐 갖고 있는 거라고는 뭐 육포하고 콩 조각. 네. 오죽하면 육포랑 콩을 먹었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구나. 네. 명시 도주 상태에서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네. 반대 입장하시는 분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평소에 유병원 씨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래 놓고도 자살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답할 문제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법의학자시니까요. 네. 만약에 자살했을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네. 그 독극물을 마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유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독극물을 마신다면 이렇게 웅크리고 죽게 된다면서요. 웅크리고 죽는 독극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네네. 먹었을 때 자극이 심한 것, 가령 예를 들면 농약을 먹었다. 예. 네. 아니면은 그 양잿물을 먹었다. 이건 막 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예. 아. 똑바로 누워 있을 수가 그러니까 없죠. 아프니까 그냥 뭐 정신없이 이런 식의 웅크리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런 걸로 봐서 수면제를 먹었다. 어. 그러면 아주
반듯하게 평화롭게 누워서 자면서 죽거든요. 예. 뭐 보고도 꿀 먹었다. 뭐 자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독극물이 어떠냐에 따라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네. 그 자세가 좀 바뀔 거로 봅니다. 그런 네. 면도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살 부분은 이 정도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 그 사망 원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네, 바로 사고 또는 지병, 돌연사 또는 그냥 자연사 바로 네. 이 부분입니다. 73살의 고령의 나이 하루 이틀은 산속에서 숨어 지낼 수 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평소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사람 어느 날은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다 보면 갑작스럽게 돌연사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타살이라기보다는 네. 그렇다고 자살이라기보다는 숨어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돌연사했다, 자연사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충분한 게요. 유병헌 씨가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네, 이제 네. 관절염하고 피부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관절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걸음걸이가 똑바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지역이 약간 야산과 비슷한 이제 오르막길이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뭐 돌 같은 데서 뭐 미끄러져 가지고 뒤로 넘어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뭐 머리를 쪄 가지고 예.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아까 그 일단 추위가 이제 일단 문제였을 것 같아요. 네. 그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잖아요. 이태리째 고가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5월 말에 굉장히 더웠던 시절입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더웠었는데 엄청 더웠습니다. 엄청 예, 더웠어요. 많이 더웠죠. 예. 그 예. 시기에 굳이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외부에서 지금 돌아다녀야 되 그런 상황을 네. 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뭐 음식도 섭취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경우 이제 추위에 이제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이제 또 맹독류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가. 독사도 많았다고 독사도 합니다. 많고. 네. 그러면 네. 이제 아직 지금 뭐 결과 나와봐야겠지만 어째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맹독류에 쏘여가지고 뭐 사망을 했다든지 또 이제 그 왜냐면 신체가 약해졌던 상태니까 네. 이런 예.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유병헌 씨가요, 고혈압이랑 당뇨를 앓고 있었대요. 여기다가 만약에 술을 마셨다면은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도주 중에 극도로 받지 않겠습니까? 뭐 심근경색, 뇌졸중 등도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제 그런 거는 연조직에서 나오는 변화니까 네. 지금 80%가 뭐 부패가 됐다 이 얘기는 예. 뼈 말고 나머지 연조직이 80%가 날아가 버렸다 이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심장이고 뭐고 다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지병으로 죽었다, 아유. 그냥 머리를 다쳐서 죽었다 네. 이런 거는 단지 추측일 뿐이지 앞으로도 밝혀질 일은 없는 일입니다. 밝혀질 수 없다. 예, 예. 쉽게 말해 연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장기 기관이 남아 있으면 밝힐 뭐, 수 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부패로 다 없어졌으니까 그냥 추측만 해보는 거지 그거 갖고 죽었다고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뼈 남아 있는 지금 시신의 상태로는 자연사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병사는 병사는 못 밝히는군요. 거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체온증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그것도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밤으로 한 13도에서 15도 정도의 기온이었다고 하면 뭐 저체온증이라 그래서 네. 꼭 이게 뭐 영하로 내려가야 죽는다 그건 아닙니다. 체내에서 만드는 열이 손실되는 열보다 적을 때, 뭐 더 많이 손실될 때는 점점 체온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술 먹고 이 물에 발 담그고 있다 죽는 것도 그것도 저체온증이에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체온증으로 실제로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해도 바로 죽은 사람 갖고 금방 죽은 사람 부검해도 이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결국 옆에를 보니까 물에 있더라. 이 사람이 체온을 많이 뺏길 조건에 있었더라. 그러니 앤드리자 끝에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 네. 이래서 저체온이 되겠다. 상황으로 얘기할 뿐이지 정황상 상황으로 얘기할 네. 뿐이지 어떤 소견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자, 이 자연사 또는 돌연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조력자들의 역할을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당시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뭐 언론도 몰랐고 심지어 검찰 경찰도 몰랐어요. 6월 12일 날 변사체로 발견된 게 유병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병헌 씨를 돕고 있던 조력자 이른바 뭐 김엄마라든가 또는 뭐 양혜정 씨. 양혜정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랑 떨어져 있고 연락도 안 돼. 네. 그리고 이 상태로 하루나 이틀 사흘 정도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찾고 있고 본인은 도망 다니고 있지만 네. 그럼 정말로 유병헌을 돕는 조력자였다면 지금 우리 유병헌 회장님이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던 사람은 그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유병헌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또 핵심은 이제 조력자들을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제 모셨다라고 하는 양혜정 씨 운전기사, 그다음에 김엄마 같은 경우는 순천에서 자기가 모셨다라고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둘을 확실히 잡아야지 유병헌 씨가 지금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 네. 그 뒤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월 13일, 그러니까 6월 10일에 사망했다, 지금 시체를 발견했잖아요. 예. 근데 6월 13일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유병헌 씨를 돕던 조력자들이 계속 체포가 됐었습니다. 예. 뭐 신엄마도 체포가 되고 예. 오감열 전 체코대사도 뭐 체포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의혹도 있어요. 뭐 그쪽 구원파 쪽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게 아니냐, 유병헌 사망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예. 하지만 어쨌건 간에 유병헌 씨의 어떤 그 마지막 그 사망에 대해서 의구심을 그럼 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밝히려면 네. 이 마지막 남아있던 조력자들 양혜정 씨와 뭐 김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좀 조속히 신원병을 확보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빈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실 명예교수, 그다음에 염건웅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